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 배달음식이나 택배 많이들 시키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집에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리수거를 하면서 한 번쯤 고민한 적이 있지 않나요? 한때 자취 중이었던 대학생 A는 지자체 청소행정과에서 보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고지서에는 라면 봉지 사진이 담겨 있었고 그가 내야 할 과태료는 1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A는 종량제 봉투에 라면 봉지를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헷갈리던 분리수거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니. 라면이나 과자를 먹고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처럼 비닐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비닐은 음식물이 묻거나 물이 묻어 오염된 상태가 아니면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가 라면을 먹고 라면 봉지를 접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라면 봉지를 접어서 버리는 경우 거의 대부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업자가 분리 중 접은 라면 봉지나 비닐은 잘 보이지 않아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하니 꼭 펼쳐서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전구, 형광등.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형광등 및 전구의 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대형 주거단지에는 전용 수거함이 가까이 있지만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 마련된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깨진 형광등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지 않게 신문지나 종이에 잘 싸서 배출하면 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LED 전구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행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은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물, 음료, 커피 등등 우리가 자주 먹는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 마크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분리 배출 대상입니다. 그럼 마크가 없는 플라스틱은 분리 배출 대상이 아닐까요? 일반 플라스틱 페트병은 라벨을 떼어주시고 물로 헹궈 내용물을 세척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배달음식을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는 세척 후에도 오염된 상태라면 분리 배출이 불가합니다. 그냥 분리 배출했다간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난 20년 12월부터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은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단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률이 매우 높은 품목입니다. 의류나 가방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 가능하니 꼭 분리 배출해주세요.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 파인애플 껍질은 어디에 버리지? 수박 껍질은? 계란 껍질은? 음식을 먹고 난 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많이 헷갈리지 않나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딱딱하고 뾰족한 파인애플 껍질은 동물이 먹을 수 없겠죠? 반대로 바나나 껍질은 부드러워 동물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수박이나 멜론의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꼭 확인 후에 배출해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다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버리는 쓰레기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귀찮더라도 꼭 지켜주세요.